최근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2차, 3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또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개학이 시작된 시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는데요. 자, 투데이 인터뷰 인천시 교육청 이상훈 대변인 연결해서 지난 한 주 있었던 인천교육청 동향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상훈 대변인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추세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광복절을 기점으로 또 폭발적 확산이라서 이 2학기 개학을 준비하던 학교도 지금 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네.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저희 학교와 교육청도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1학기에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습 격차 문제 그리고 또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2학기부터는 또 등교 수업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었고 특히 이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1학기하고 마찬가지로 밀집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지난 16일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서 그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공문을 학교에 시행했고요. 이에 따라 2학기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그리고 고등학교는 3분의 2의 등교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2주 동안 유지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뭐 만약에 대변인님 지금은 네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잖아요. 네네. 만약에 또 3단계로 그 격상이 되면은 모든 그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까지 무시험 제도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아, 이런 또 그 걱정의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네, 현재 이제 중대본에서는 3단계로 격상 시에는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저희도 이제 기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도성훈 교육감 역시도 그 지난 18일에 그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학교 방역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또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모두 아시는 바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감염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 저희 교육청에서도 월요일 비상대책회의뿐만이 아니라 주말을 반납하면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며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성훈 교육감께서도 지난 대책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그 방역 당국이 경고한 제2차 팬데믹의 초기 상황이다. 그리고 굉장히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저희가 잘 대응했던 그 기존의 매뉴얼을 토대로 초기 보고부터 향후 대응까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초기 발생 상황 보고를 신속하게 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막고 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기숙사형 학교 그리고 또 과대 학교 등 감염증 취약 학교를 중심으로 또 컨설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그 기숙사 학교를 생각을 못했네요. 네, 기숙사 학교도 진짜 그 비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밀집도 조치와 함께 또 그 학원 등 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그 수도권
그 방역 조치 강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그리고 뭐 PC방을 비롯한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한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대형 학원에 대해서 운영을 중단하고 또 원격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안내했고요. 네. 또 지자체하고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그 대형 학원뿐만이 아니라 또 중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시정 명령을 하고 또 경고 조치를 한 후에 벌금 부과 혹은 집합 금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네. 예, 지금 인천 학원연합회에서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네.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의 운영 중단과 중소학원의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로 한 만큼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그 지난 14일에 그 2020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개최를 했어요.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제 중고등학생을 비롯해서 초중 또 특수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청의 정책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또 민주시민 교육이기도 하고요. 네. 그 자리에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서 함께 했고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제안한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학생이 스스로 주도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날 그 정책 설명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었고요. 학생들이? 예, 실제로 정책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 간의 어떤 연계한 진로 교육을 좀 해달라. 그리고 학년형, 요즘 우리 코로나19 상황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그 체육활동이라는 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스포츠 클럽 등에 대한 축제를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 학생과 또 비장애 학생들 간의 어떤 교류를 좀 만들어 달라. 이래서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그 제안들은 우리 부서 협의를 거쳐서 내년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뭐 내년에는 또 이제 2021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일단 그 도서관을 자주 찾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께는 조금 좀 아쉬운 소식인데, 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그 인천 지역까지 확대됨으로써 그 지난 19일부터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잠정 휴관을 하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인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19일부터 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이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는 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이제 밀집도를 낮추면서 열람실을 부분 개방하고 그랬지만 이제 한순간에 휴관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임시 휴관 중에도 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라든가 또 어르신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택배 대출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다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전자도서관이라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IT 기기를 활용해서 온라인 콘텐츠는 얼마든지 이용이 현재는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휴관 기간과 개관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요. 예. 네, 혹시라도 또 이제 도서관에 갔다가 발길을 되돌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고 도서관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 코로나19 확산을 좀 예방을 우리가 좀 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좀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게 좀 느껴집니다. 항상 전화 통화할 때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시 교육청 이상훈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